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원형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제1차 세계대전 발생 시기의 오스만 제국의 지도인데 이미 유럽 쪽 영토는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전쟁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찢어놓은, 분할해놓은 국가들입니다. 중동만 봤을 때 중동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의미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서양 열강에 의해서 해체된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해체 과정에서 어떻게 분할되었는가의 문제이죠. 오스만 제국은 그 광활했던 영토에서 말 그대로 수많은 민족이 섞여서 수백 년간이나 지속되어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북쪽에 투르크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남쪽에는 아랍계,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으로 요 중간쯤에 양쪽에 다 걸쳐서 이란계인 쿠르드족이 있었죠. 이들이 각자 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내 나라를 건설해서 더 이상 오스만 제국의 식민이 아니라 주권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 후에 투르크인들은 터키를 세우고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국가가 줄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랍인들은 시리아 왕국도 건설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건설하고 이집트도 건설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계 쿠르드족만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죠. 그래서 쿠르드인들이 영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제2의 유대인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되어 아직까지 국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밑에 챕터에서 오스만 제국 멸망 후에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뼈대가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레반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오스만 제국 안에서 식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랍인들에게 전쟁을 도와주면 오스만 제국 땅에 니들 국가를 건설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꼬드깁니다. 맥마운 선언인데요. 그래서 서양 열강, 특히 영국의 무기를 지원받은 아랍인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에게 열심히 덤빕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이 원래 지하드라고 해서 잘 싸우던 전사민족이니까 이 레반트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과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에 1918년에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이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성한 후에 시리아 왕국을 수립했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때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인물이 바로 당시 메카의 수장이었던 후세인의 아들 파이샬 1세입니다. 그리고 파이샬 1세를 도운 영국인이 바로 그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로 알려진 그 고고학자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영국과 프랑스가 이 전략적인 이유로 시리아 왕국을 다시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진 그 로렌스가 그 파이샬 1세가 나중에 이라크 왕에 그 즉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거 밑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는 그 맥마운 선언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시리아 왕국을 왜 멸망시켰냐 하면 이미 그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후에 땅을 어떻게 찢어 먹을지에 대해서 이미 비밀 협정을 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체결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략 다음 페이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요 그림과 같이 나누기로 이미 합의를 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블루존은 프랑스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리고 레드존은 영국이 직접 통치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A 지역은 프랑스 세력권, 그러니까 일종의 괴뢰국가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고요. 영국은 요거 B 지역을 이라크 지역을 우리 맘대로 차지하겠다. 여기는 레드존이라 그래서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 이렇게 협정을 맺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가 한 요쯤이 아마 트란스 요르단 정도 될 겁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트란스 요르단은 아직 그 팔레스타인하고 분리되기 전에 그냥 사이크스 피코 협정으로 대략 이렇게 차지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나중에 터키의 이제 무스타파 케말이 여기를 이렇게 다 먹습니다. 이렇게 세브르 조약에서 이겨가지고 로잔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기를 다 먹으니까 실제로 이제 국가를 나누게 되는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먹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합의해 놓았는데 요때 파이샬이 자기 멋대로 시리아 왕국을 여기다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세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서양 열강들이 1920년에 이탈리아 산레모, 뭐 모나코 옆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쪽에 모여서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약간 수정해서 분할하기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림이 요겁니다. 요 그림이 되고요. 1922년도에 프랑스가 여기 북부 시리아를 차지하기로 하고, 레바논은 이제 나중에 프랑스가 임의로 만드는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훗날 여기 팔레스타인과 트란스 요르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요 남시리아 지방을 차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동쪽의 이라크도 영국이 차지하기로 했죠.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군이 시리아 왕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리아는 뭐 서양 열강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서 싸우던 국가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무기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생각했던 아랍인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국을 찢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이 수백 년간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항상 위협이 됐었죠. 그런데 쪼개서 힘을 분산시켜 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나눠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석유 문제가, 석유를 좀 나눠 먹자라고 해서 석유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부차적인 그 분할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을 내동강내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버렸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종말로 치닫던 1917년 정도에 전쟁 비용이 떨어진 영국이 유대인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이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갖고 싶어 했었던 이스라엘, 그 국가를 우리가 건국해 줄 테니 전쟁 비용을 좀 내라 라고 합니다. 벨포어 선언인데요. 안 그래도 1905년 이후에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러시아의 포그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물밀듯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왜 남아있냐 하면, 아까 러시아 유대인들이 왜 남아있냐고 하면 1905년에 러시아에서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 혁명 실패에 따른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때 유대인들이 정말 잔인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오는데, 이때 이 벨포어 선언의 후속 조치로 영국이 그냥 내려오는 유대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수가 내려오고, 게다가 1930년대가 되면 독일의 나치를 피해서 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면서 1930년대가 되면, 그리고 40년대가 되면 유대인들의 그 폭발적인 증가로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아랍인들에 비해서는 적지만 거의 아랍인들과 비근한 수준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랍인으로서는 자기네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엄청난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민 정책을 느슨하게 펼쳐서 다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고 봉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또 주춤하면서 이민 정책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거꾸로 또 항의하게 되면서 나중에 영국은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이 아사리판에서 통치 못하겠네 하고 도망치게 되고 유엔에게 맡기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쌓이지만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을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받아들였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쟁의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난민 수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람들을 좀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수를 아주 좀 작게 유지했더라면 그 분쟁이 지금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구차가 워낙 많이 났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그 영국의 입장으로서는 당시에 아랍인들의 약속은 뭐 맥마흔 선언을 했지만 약속을 안 지켜도 아랍인들로부터 우리가 손해볼 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안 지켰다가는 그 엄청난 그 전쟁 비용이라든지 이런 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영국은 요 남시리아 지방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남시리아 지방을 두 개로 쪼개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니까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 동쪽을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이 파이샬의 동생 압둘라라고 있습니다. 동생인가요? 형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했을 때 그 파이샬의 그 형제를 압둘라를 여기에 왕으로 앉히고 요쪽은 비워두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요 비워둔 팔레스타인에 바로 유대인의 국가를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우리 맥마흔 선언은 지키지도 않았는데 벨포어 선언으로 이렇게 유대인 국가를 우리네 땅에 지어버리니까 이 나머지 국가들, 분할되었던 국가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 동쪽에서는 이라크와 요르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이렇게 공격하면서 발생한 것이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포하는데, 국가 성립을 선포하는데 이날 동시에 바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승리하면서 바로 요 지역,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땅을 비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도망친 곳이 트란스 요르단, 그리고 북쪽에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은 시리아, 레바논 쪽으로,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집트로 이렇게 다 축출당하게 됩니다. 요때 축출된 사람들이 대략 80에서 1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요때 추방된 사람들을 바로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인은 요르단인도 아니고 시리아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인이 되어서 국가도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언제 인정받았죠? 하여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지만 이제 당시에 국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프랑스의 그 통치하에 있었던 시리아가 공화정도 좀 만들자, 우리가 공화정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페니키아가 있었던 곳이죠. 레바논이라고 해서 레바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이어 오브 인디펜던스 해서 1943년도에 레바논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리아를 비롯해서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목민 이야기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뼈대가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터키를 비롯해서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국가 없이 아직까지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